이제 19회로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돼서 이제 오시게 됐어요. 그죠? 이 관리사 합격만 하면은 뭐 아주 뭐 좋은 대우라고 말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이제 그냥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다 보니까 어려운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번에 관리사 실기시험이 끝났는데 역시 또 어렵죠. 예. 워낙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다 보니까. 예. 그래서 뭐 지금 실기 과정이 아니니까 그냥 실기 끝났고 이제 오늘부터는 19회 시험을 보는데 19회 일정이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우리가 이제 필기 시험이 아마 4월 말이나 5월 초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열심히 하셔서 필기를 다 정리하셔서 합격하시고, 그 다음에 필기 시험 끝나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실기 강의를 또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필기 시험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따 바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뭐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필기 시험이. 예, 어렵고 쉬운 거는 합격률이 다 증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관리사 지금 그 필기 과정 처음 과정에 앉아 계시지만 나름으로는 약간 수준의 차이는 좀 있어요. 예, 관리사를 정말 처음 공부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일단 앞으로 넘어가면 기계 전기 쌍기사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전기만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아예 소방은 자격증 그냥 위험물만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 편차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소방설비 기사를 수업을 할 때는 다 처음 비슷한 수준인데 관리사반에 들어오면은 필기반이라 하더라도 수준이 다르고 실기반도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제 강의의 특징은 쉽게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강의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강의 시간 보고 이렇게 길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셨을 수 있어요. 예. 짧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아마 길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관리사를 언제 달지 몰라요. 지금 19회 준비하지만 19회 합격을 하실지 20회 합격을 하실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강의는 저희가 필기가 100시간이 조금 안 되죠.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공부할 시간은 이거의 시간에 필기는 5, 6배 이상 공부를 하셔야 되고 실기는 수업 시간에 10배 이상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수업 빨리 끝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수업을 충분히 들은 뒤에 나머지 내 걸로 해야 되는 것이지 뭐 필기 수업 빨리 끝났다고 해서 수업 빨리 끝났다고 해서 공부가 잘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강의 시간에 대한 부분에서는 충분히 강의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을 딱 보면 다 느낌이 와요. 이해하셨다, 이해를 못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이 계시면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거든요. 근데 어떤 특별한 분들은 봐도 모르는 분이 있어.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면 되고, 전 그러면 눈이라도 한번 깜빡해 주시면 아는 걸로 알아들을게요. 근데 그것도 안 하신 분이 있으면 내가 이분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좀 표현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수업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 가장 쉬운 과목입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관리론 및 화재역학이라는 과목이고요. 이건 우리가 소방설비 기사로 말하면 소방원론하고 똑같은 과목이에요. 사실은 원론보다 좀 범위가 넓죠. 화재역학이라는 게 들어가가지고. 근데 그게 한 3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그거는 여기서 수업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야. 화재역학에 대한 것은 깊이 들어가는 내용이고 범위도 넓기 때문에 우리가 화재역학은 따로 하진 않겠다. 그냥 안전관리론 위주로 수업을 해가지고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시간표를 보시게 되면 일단 안전관리론을 먼저 하고 다음 위험물이죠. 우리가 이제 과목이 서로 연계성이 없는 과목들도 있지만 연계성 있는 과목들도 많은데 위험물을 하기 전에는 안전관리론을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전관리론에서 뭐 여러 가지 화학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리고 그다음에 위험물로 가야 좀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위험물 자격증은 소방 자격증이랑 다르죠. 한국사회비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소방은 소방,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은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안전관리 분야. 위험물은 우리 위험물 그러면 화재와 관련된 걸 공부하는 거니까 소방 쪽에 있는 것 같죠. 근데 위험물은 사회비력관리공단에서 화공 및 세라믹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위험물 자격증 공부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화학 반응식만 잔뜩 나와요. 위험물을 안전하게 취급하는 방법이 나와야 되는 시험 같은데 인력관리공단에서는 반응식만 잔뜩 나오는 이유가 바로 화공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뭐 관리사 위험물은 그렇게 반응식 같은 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또 이제 관리사니까 위험물 분야 중에서 화학 분야를 좀 많이 빼내고 소방과 관련된 걸 많이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안전관리론을 잘 수업을 들으시면 위험물 쪽이 훨씬 쉽게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간표를 그렇게 잡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소방 원론을, 소방설비 기사를 언제 취득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5, 6년 전에 소방설비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쉽게 취득을 하신 분들이죠. 요즘 소방설비 기사 시험은 되게 어렵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어려웠든 쉬웠든 간에 소방 원론 어때요? 한 80점 이상은 누구나 다 맞았던 과목이 소방 원론 과목이에요. 그죠? 근데 소방 원론이라고 하니까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소방관리사의 소방안전관리로는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그 과락이 제일 많이 나오는 필기시험에서 떨어지는 사람 중에 대부분은 평균 60점은 거의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왜 떨어지느냐? 그 일부 과목이 40점 미만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옛날에는 소방안전관리론하고 법규에서 과락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왜? 기사 때 추억 때문에, 내가 뭐 책 보니까 원론이랑 똑같은데 뭐 80점 맞았는데 이건 제껴놓고 수리학이나 전기 회로나 좀 어려운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점수가 높이 나오는데, 정작 쉽다고 생각했던 법규하고 안전관리론이 과락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다 아시니까 공부를 일정 부분 많이 하시긴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기사시험 때처럼 그냥 관연도 기출문제에서 문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그냥 문제답, 문제답이 아니고 지문이 상당히 깁니다.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야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편안하게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엄청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과목은, 근데 그 설명 이해가 안 되진 않아요. 이해는 다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더 넓게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설명을 많이 한다. 그래서 강의 중에 가장 제 스스로 가장 어려운 과목이 안전관리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해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들을 것인지를 저는 맨날 연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 정신무장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사실은 7회 때 합격을 해가지고 8회 때부터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8회 때부터 지금 18회까지 수업을 했으면 11번 수업을 한 거고, 지금 19회를 하면 12번 수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아주 관리사 수업은 뭐 그냥 솔직히 좀 다른 거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쨌든 그냥 14년부터만 볼게요. 이게 지금 대상이라는 것은 원서 접수를 하신 분들이에요. 원서 접수 하신 분들이고, 응시라는 건 실제 시험을 보신 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는 필기 합격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합격률은 그냥 응시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 합격률을 따진 거예요. 그냥 원서 내고 한 사람으로 치면 얘보다 훨씬 더 합격률은 떨어질 텐데, 실제 뭐 시험을 안 본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시험 본 사람들만 따져보자. 그죠?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한 30% 정도를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가 17년도에 시험 봤을 때가 5,066명 봤는데 963명 가까이 한 거예요. 이때는 솔직히 필기 시험장에 그냥 막 자신있게 막 들어가는 분들 중에 5명 중에 4명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시험장에 가면서, 뭐 시험 잘 보세요 라고 말하면 대부분이 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뭐 필기야 뭐 걱정이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걱정이 없는데라는 분도 합격했다는 보장이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게 이때 가장 어려웠을 때고요. 아마 이때가 많이 합격을 시켰기 때문에 요때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로 작년에 봤던, 올해 봤던 시험에서는 5,446명이 시험을 봐가지고 1,970명 합격했으니까 36.2%가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솔직히 학원까지 다니고 그러면 합격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떨어진 분도 되게 많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떨어진 분이 많아. 근데 이게 실제 이거보다 더 낫다고 보시면 돼. 여기 계신 분들은. 왜 그래요? 우리가 관리사를 한 번에 합격하신 분 못 봤죠? 주변에. 관리사 한 번 필기 합격하면은 다음 실기는 그냥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엔 어떻게 돼? 또 필기를 또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 5,466명 중에 신규로 공부하는 사람은 요즘에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학원 입장에서는 신규로 유입이 계속 돼야 학원이 잘 되는 거죠. 왜? 처음 준비하는 사람이다 보니 학원에 다녀야 되는데 지금은 다 재수, 삼수, 사수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학원에 강의 들으면 다 알아들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실기 때 가면은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는 학원 다니다 암기가 잘 되나? 본인 스스로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분들 중에 이렇게 합격했다는 이야기는 이 중에 실기 합격할 목적으로 공부했던 분들은 필기는 좀 쉽겠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요거 보면 안 돼.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한 10몇 프로나 보든지 20몇 프로나 봐야 되는 거지. 요 중에 36점, 물론 생각하고 다니면 합격하겠지, 많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따 1교시 끝나고 집에 가시는 분 계시는 거 아니야?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일단 시작할 때 너무 쉽게 보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주변 분들 말을 별로 믿지 마세요. 나랑 뭐 잘 알든 못 알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무슨 시험을 준비한다고 그래. 근데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준비한 분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분한테 내가 뭔가를 들었을 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사 시험 준비하려고 나보다 먼저 기사 딴 사람한테 뭘 물어봤을 때 도움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야, 그 어렵게 생각해. 그냥 책 뒤에 있는 거 2번 풀면 합격하는데 나는 그냥 2번도 합격했잖아. 그랬을 수도 있고 2번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예. 그런데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중에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또 그 양반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 또. 예. 정말 뭐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 분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겠지만 아닌 분들은 어때? 야, 그거 뭐 하고 다니고 그러냐. 그냥 혼자 공부하면 합격하는 건데. 이렇게 말하는 분 들으면 그렇지 뭐 책도 봐도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다음 시험은 망치는 거예요. 합격률에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요 합격률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아마 학원에 등록하셨다고 하면 공부를 일반적인 생각보다는 조금 처음 하신 분들이 많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합격률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다음에 뭐가 있어? 그 다음에 요거. 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토요반으로 등록을 하셔가지고요.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여러분 시간표 왼쪽에 있는 B과정이고 끝나면 A과정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일요반 같은 경우는 A과정과 B과정이 돼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올해 좀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런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등록을 했냐면 B과정은 여기를 듣고 A과정은 여기를 듣는 분도 계셔요 지금. 빨리 끝내려고. 그럼 이제 사실은 언제부터는 11월 11일부터 11월 10일이죠, 여기는. 11월 10부터는 한 보면 몇 주는 토일을 계속 나오셔야 돼. 그런데 수업은 빨리 끝내. 1월 6일날 수업 끝내는 거니까. 이런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나는 그냥 토요일 날만 시간이 되니까 토요일 날만 쭉 나오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되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개인 스케줄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드려가지고, 그냥 저는 이렇게 쭉 들을 수 있으면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때쯤 해가지고 뭐 바쁠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냥 일요반으로 등록하셔가지고, 한 6주 정도 조금 빡세게 돌아가긴 하지만 그냥 토요일 나와가지고 한번 수업 듣겠다는 분도 계시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번 해온 거예요. 그래서 좀 판단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교재 3페이지를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제 주관식이 아니고 아주 좀 객관식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냥 달달달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상당히 난해하게 나와요. 난해하게. 그러니까 난해하게 나오니까 합격률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우리 뭐 기사처럼 뭐 그냥 문제나 문제답으로 나오면 이 합격률 나오겠습니까? 나름대로 우리 기사 시험 준비할 때는 소방을 처음 준비했을 때인데 지금은 처음 준비한 게 아니잖아. 그죠? 관리사 옆에 계신 분도 소방 기사는 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런 분들끼리 모여서 시험을 보는데도 합격률이 좋게 나왔다는 이야기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아무튼 이 과목에 대해서는 뭐 암기할 것도 일부 있지만 암기보다는 좀 폭넓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일단 연소가 있습니다. 1장 연소.
1번의 연소 이론, 괄호 1번 연소의 정의. 자, 일단 연소가 뭐예요? 암기할 건 없습니다. 그죠? 일종의 산화 반응으로 그 반응이 너무 급격하여 열과 빛을 동반하는 발열 반응이다. 뭐 모르는 분 아무도 없어. 필기했으니까. 그죠? 어떤 물질이 불에 타려면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하다. 그죠? 예. 실제 산화 반응은 안 쓰려고 하는데 원래는 4가지죠. 화학적으로 보면 산소와 반응하는 거, 수소를 잃는 거, 산화수가 증가되는 거, 전자수 감소되는 거. 4가지가 화학 시간에 배웠던 산화인데 그 3가지는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연소는 수소가 감소되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거지. 그냥 산소랑 반응하는 개념에 대한 부분으로 산화 반응이죠. 그래서 가연물이 산소랑 반응해야 되고, 그죠? 산화 반응이죠? 반응이 어때요? 매우 빨라야 된다라는 거죠. 산화 반응. 자, 반응을 한다. 그럼 다음 순서는 뭐야? 얼마나 잘 하느냐? 그냥 억지로 하느냐? 뭐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반응이 빠르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주 잘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다 한번 반응식부터 써볼게요. 여러분들 가장 잘 아시는 게 뭐예요? 프로판? 네, 프로판입니다. 자, 프로판은 가연물이죠. 얘는 누가 봐도 산소랑 반응을 해서 연소하는 물질이니까 O2랑 반응을 해가지고, 자, 우리는 여러 가지 화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반응물보다 얘네들이 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뭐 지금보다 안정적이 되려고 여기 앉아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이 반응하는 것도 목적은 딱 하나야. 안정되려고. 그러면 지금도 안정할 수 있는데 지금보다도 더 안정이 되려고 반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탄소는 산소와 만났을 때 가장 안정된 물질은 CO2입니다. 그리고 수소가 산소를 만나서 제일 안정된 물질은 H2O예요. 그죠? 네. 다 아시죠? 그 다음에 항상 모든 반응에는 뭐가 있어요? 에너지가 발생을 하거나 발열하거나 흡열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가 있는 반응은 발열 반응을 한다고 그래. 발열 반응이 아니면 스스로 이루어질 수가 힘들어요. 530칼로리. 그럼 우리가 이 반응이, 이건 반응식이죠. 그럼 이 반응이 사실 이것만 봐가지고는 반응이 빠르다 느리다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럼 뭘 보면 반응이 빠르다 느리다를 알 수 있냐면 이 반응률을 보면 알아. 자, 프로판 530 나왔지. 근데 어떤 물질이 또 있어. 뭐 A라는 물질, O2, 무엇 나왔는데 여기는 얼마가 나왔냐면 640이 나왔어. 그럼 우리는 이것만 보면 뭘 알아요? 어느 반응이 빨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어느 반응이 빨라요? 이게 더 크면 클수록 반응이 빠르다는 거야. 자, 그냥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사실은 남아야 돼, 부족해야 돼? 뭐 남아야지. 근데 여기는 530이 남았고 얘는 얼마가 남았어? 640이 남았어. 그럼 반응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어때? 뭐 10이 남았어. 그죠? 그럼 얘랑 비교해봐. 10 남으면 어떻게 돼? 이게 남은 거야. 손해본 거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다는 거지. 근데 얘는 어때요? 빨리 해가 떴으면 좋겠다. 내일 이거 해가지고 640 남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반응이 빨리빨리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반응식만 보고도 뭘 알아요? 반응이 빠르다, 느리다. 그럼 여기서 뭐예요? 반응이 급격하다는 이야기는 뭐가 크다는 거야? 반응열. 반응할 때 열이 발생했죠. 반응열이 크면 반응이 빠르다라는 이야기죠. 맞나요? 그렇게 해서 가시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무슨 반응을 해야 돼? 발열 반응해야 돼. 일부는 무슨 반응도 있어요. 우리는 주로 플러스만 봐가지고 플러스만 있는 줄 아는데 마이너스 반응도 있어. 마이너스 Q 킬로칼로리. 이거는 무슨 반응이라고 그래? 흡열 반응. 얘는 무슨 반응? 발열 반응. 그런데 발열 반응은요. 한 번 반응만 하면 얘만 계속 공급을 해주면 반응은 계속 이루어져요. 왜? 계속 남으니까. 근데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반응을 별로 못 봐. 왜? 얘는 반응을 시켰더니 보니까 손해봤네. 이거 계속해 안 해? 안 하죠? 아, 이거 아닌가 보다. 접잖아. 접는데 누군가가 계속 지원을 해주면 반응은 계속 되죠. 근데 누가 지원해줘, 그거를. 그러니까 물론 계속 지원해주면 반응을 한다라는 전제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때요?
처음엔 했다가 나중에 반응이 자발적으로 정지가 된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것 중에 온도가 10도씩 상승할 때마다 반응 속도는 빨라져요, 늦어져요? 빨라지죠. 자, 내가 프로판 가스를 불에 태웠더니 이만 뜨겁죠? 에너지가 나온 거야. 그러면 에너지가 나오니까 계속 반응이 어떻게 해줘야 돼? 점차적으로. 빨라지잖아요. 얘는 어떻게 해줘? 느려지죠. 느려지면 나중에 어떻게 돼? 반응이. 정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반응이 빠르다, 느리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반응을 했을 때 이것이 영인 반응은 없어요. 무조건 남는 거 아니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다? 크면 클수록 반응은 매우 빠를 것이다. 우리가 철이 불에 타나요? 안 타나요? 철이 불에 타죠. 예. 철은 표면 연소하는 것인데 만약에 Fe 플러스 O2 그래서 이 반응을 한 이유가 뭐라고? 지금 불안정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불안정하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보다는 뭐가 둘이 반응을 해가지고 Fe2O3가 되면 가장 안정된 물질이야. 여기도 플러스 Q가 나올 거예요. 플러스 Q가.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반응만 보면 이게 반응이 얼마나 잘 됐는지 빠른지 늦은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우리가 철을 바깥에다 갖다 놓고 보면 6개월 지나면 어떻게 돼? 벌겋게 이렇게 녹슬어 있죠. 녹슬은 게 바로 얘야. 근데 이걸 내가 빨리 녹슬게 하고 싶겠다. 빨리 얘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 그냥 불에다가 쇠 못을 갖다가 한 5분간 갖다 댔다가 빼면 어떻게 돼? 벌겋게 되죠. 그러니까 불이 타고 있는 겁니다. 식으면 어떻게 돼요? 한 6개월 된 모처럼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게 반응이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왜? 온도가 높았으니까 반응이 빠르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 기사 문제지만 그런 문제 나왔잖아. 그죠? 이것이 무엇인지는 안 나왔어. A 플러스 B, C 플러스 T 여기 열량이 다 달라요. 반응이 제일 빠른 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기 숫자 플러스 Q 값이 제일 큰 것이 반응이 가장 빠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풀어 쓴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떤 연소의 정의는 이렇게 하고, 얘를 다시 말하면 산소와 화합하는 산화 반응해야 되고, 발열 반응해야 되고, 열과 빛을 동반해야 되는데, 빛을 발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스몰더링, 훈소는 제외. 뭐가 제외라는 거야? 이게 제외된다는 거죠. 빛을 발생시키지 않는 연소도 있다. 훈소, 그죠? 예. 우리 보통 훈제 요리 있잖아. 원래 우리가 불 그러면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숯불 꺼져갈 때처럼 그냥 빛은 없는데 속된 말로 꾸역꾸역 타는 거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훈소라고 하잖아. 그죠? 훈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가지는 무조건 필수 조건이지만 빛은 일반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스몰더링은 얘는 빛은 없다. 하지만 연소로 본다. 그러니까 빛이 없는 연소가 뭐예요? 훈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쉬운 거 하다 보니까 긴장이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 쓴 김에 또 새로운 것도 한번 해야 또 정신이 벌써 드니까 바른 시간 한번 써보려고요. 자,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고 나서 다음 이제 뭘 맞춰야 돼? 개수를 맞춰야 돼. 개수를. 네. 개수. 자, 반응식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죠. 그죠? 자, 우리는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 반응한 물질, 반응물. 얘가 얻어진 물질, 생성물이라고 하죠.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어떻다고요? 안정적이다고 했죠. 안정적이다. 자, 근데 안정적이다. 그 다음 이번 이제 뭐냐면,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뭐가 똑같아야 돼? 질량이 똑같아야 되죠. 질량이. 물질은 달라졌는데, 질량이 똑같아야 돼요.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법칙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질량이 동일하려면 뭐가 동일해야 돼? 원소의 수가 동일해야 돼. 그래서, 여기 반응 물질에는 CH5로 구성이 되어 있죠. 풀어 헤치면 얘도 무조건 뭐로 되어 있어야 돼? CH5만 있어야 돼. C가 없다든지 H가 없다든지 이러면 안 돼. 다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에 갑자기 저기 없는 S가 있다. 이러면 무조건 틀린 거야. 구성 원소는 똑같아야 된다. 뭐도 똑같아야 돼 이제? 원소의
개수도 똑같아야 된다. 자, 그러면 반응물에 탄소가 몇 개가 있어요? 3개 있죠. 수소는 몇 개 있어요? 8개 있죠. 탄소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요. 여기도 몇 개 있어야 돼? 똑같은 개수가 있어줘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내가 탄소를 3개를 만들려고 그래. 그럼 여기다가 3을 쓰면 이런 물질이 있나요? 없나요? 이런 물질은 없죠. 그래서 여기는 앞에다가 크게 3을 쓰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원래 1이 있는 거지, 1이. 그럼 3, 1은 3, 3개 맞네. 그 다음에 수소가 몇 개? 8, 8개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2개밖에 없네. 어떻게 해야 돼? 4를 쓰면 되겠죠. 그러면 2, 4, 8, 8개 됐네요. 그죠? 근데 마지막 산소. 여기는 2개밖에 없는데 여기는 몇 개가 있어요? 2, 3은 6 맞나요? 4, 1은 4 몇 개? 10개 있네요. 이걸 2개로 만들 수는 없어요 지금. 그럼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앞에다 5를 써가지고 됐죠. 그럼 이제 구성 원소의 종류가 동일하고 구성 원소의 개수가 동일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걸 갖고 이제 해석을 하셔야 돼. 어떻게 해석을 해요? 아직 안 했는데 여러분들 요거 분자량을 계산하셔야 되죠. 그건 이따 할게요. 자, 요거 분자량 얼마야? 44예요. 44. 얘 얼마죠? 32인데 요게 5몰이 있으니까 5 곱하기 32. 그죠? 그러면 44 그냥 g이라고 할까? 반응물 이만큼. 생성물은 요거 얼마죠? 44죠. 나중에 다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앞에 3이 있으니까 3 곱하기 44. 그냥 이거를 무게로 보려 하니까 그램 쓴 거예요. 얘는 얼마? 얘는 18이죠. 4 곱하기 18 하면 얘랑 더한 거하고 얘랑 더한 건 어때요? 같아요. 계산기 눌러보시면 그게 우리가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는 달라질지 몰라도 질량은 일정하다. 그죠? 이게 우리가 질량 불변의 법칙. 그 다음에 소방에서는 큰 의미는 없는데 뭐도 있어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얘는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지금 실제 이렇게 반응한 거죠. 1몰과 5몰이 반응을 했는데 얘네 안에 뭘 가지고 있어? 내부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얘네가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가 이게 에너지의 양이라면 요 두 개의 CO2 플러스 CO2라네. 프로판 플러스 5몰의 O2가 이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두 개를 합했더니 요만큼 에너지를 갖는 거야. 요만큼 에너지를. 요게 얼마야? 3의 CO2하고 4의 H2의 값은 이만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가 똑같아야 된다고? 에너지가 똑같아야 돼. 지금 얘랑 차이가 얼마야? 요 차이가 530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고에너지에서 저에너지로 이렇게 낮아지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얘랑만 더하면 어디가 더 커? 걔가 더 크죠? 얼마가 더 커? 지금 생각해 보니까 530얘가 더 크니까 에너지가 불변이 된다며. 얘가 작으니까 얼마큼 작아? 530. 530을 더해주면 이제 뭐도 되는 거야? 에너지 보존도 되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는 그냥 안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높을 때하고 낮을 때하고 어디가 더 어디가 더 안정적이에요? 낮아야 안정적이지. 그래서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가면 안정적인데 이만큼을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줘야 된다. 그죠? 530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640이라면 더 낮아지는 거잖아요. 더 안정적이니까 더 반응을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네. 자, 요까지 말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응 썼으니까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해? 1몰이, 앞에 여기에 아무것도 없으면 1이죠? 그러면 1몰의 프로판은 5몰의 산소와 반응을 해가지고 3몰의 CO2가 얻어지면서 4몰의 H2O가 나옵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잖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44g의 프로판은 160g의 O2와 만나서 이만큼의 CO2가 나오고 이만큼의 H2O가 나옵니다 라고 말해도 되고.
그죠? 예. 이건 어떻게 돼? 1몰의 프로판은 5몰의 산소랑 반응을 해가지고 3몰의 CO2와 4몰의 H2가 나옵니다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 더 있어요. 얘는 이제 우리가, 얘는 언제든 적용 가능해. 언제든이란 말이 맞나 모르겠다. 언제든 적용 가능해.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어떤 복잡한 문제 풀 때는 얘는 이것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1몰은 몇 리터예요? 22.4리터, 그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말해? 1몰이니까 22.4리터의 프로판은 몇 몰이야? 5 곱하기 22.4리터죠? 1몰이 20.4리터인데 5몰은 5를 곱해야 되잖아. 그럼 얼마가 나와? 3 곱하기 22.4리터의 CO2와 4 곱하기 22.4리터의 수증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설명을 하는데. 근데 여기 제가 썼던 요 맨 아래는, 자, 이거는 아무 때나 내가 이렇게 말하면 돼. 질량으로 말하든 몰수로 말하든 다 성립이 다 돼요. 그런데 얘는 어느 때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어느 때만. 얘는 표준 상태일 때만. 그리고 뭐일 때? 기체일 때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자, 얘 뭐예요? 프로판. 프로판 기체죠? 얘 뭐예요? 산소도. 기체죠? CO2 뭐예요? 기체죠? H2가 여기서 지금 물이에요? 뭐예요? 수증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쓸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이게 그냥 목재라고 그래, 목재. 예를 들어서, 목재다. 이렇게 들어가면, 목재 플러스 O2는 또 뭐야? 목재도 주성분이 CH5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얻어질 거야. 거기다가는 목재는 여기다 쓸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목재는 고체니까. 하지만 나머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교롭게도 다 기체니까. 그다음 이것도 어때? 표준 상태가 아니면 어때요? 이거 쓰면 안 돼. 영도 질기압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영도 질기압일 때 20.4리터지만 지금 온도에서는 20.4리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반응식을 쓰고 나가지고 요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다른 형태의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떻게 했냐면 프로판이 44g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프로판이 그냥 간단하게 22g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얘는 얼마야? 암산으로 가는 거죠. 44g이면 이거였을 텐데 22g이니까 얘 어떻게 돼? 반이 되는 거지, 반. 암산이 되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그러면은 2.5 곱하기 32g. 말하면 되나요? 되죠. 암산이 되니까. 암산 안 되는 사람 못해요. 얘는 얼마예요? 1.5 곱하기 44. 맞나요? 예. 얘는 얼마야? 2 곱하기 18. 이렇게 해도 아까 말 질량 분류 원칙이 성립이 된다는 거야. 얘랑 같아요. 그 다음에 22g 얘는 어떻게 돼? 얘는 0.5 안 쓰려고. 0.5몰 맞나요? 0.5몰, 2.5몰, 1.5몰, 2몰. 얘는 얼마 돼? 또 반으로. 11.1 뚝 나올 거 아니야. 비례식이죠. 그런데 이렇게 계산이 안 되는, 계산이 되니까 별로 재미없죠. 이게 10g이 나왔어. 그러면 그리고 나서 만약에 뭘 물어봤어? 이걸 물어봤어. 그럼 비례식이지. 44일 때 이것은 10일 때 X냐. 맞나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풀어가는 거지. 화학 반응이라는 것이. 그죠? 예. 그렇게 정리가 된. 어쨌든 이걸 알아야 44가 아니고 440이라면 다 10배가 되는 거지. 20이라면 다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죠? 예. 다 비례식이라고 말하는 거죠. 나중에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예. 너무 쉬운 거 했기 때문에 한번 해본 거예요. 예. 나중에 또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 연소에 필요 요소가 있죠? 모르면 없어요. 연소에 3요소와 4요소가 있습니다. 연소의 3요소는 뭐냐?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원. 그죠? 4요소는 그냥 연쇄 반응이라고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꼭 앞에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라는 말로 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연쇄 반응까지 들어가면 4요소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3요소를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는 3요소는 어느 때 필요한 거예요? 표면 연소할 때 필요한 거야. 표면 연소. 표면 연소랑 똑같은 말이 자결 연소입니다. 이 말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저도 헷갈릴 때가 있는데 자결 연소는 뭐랑 같은 말이다?
표면 연소랑 같은 말이다. 그 다음에 불꽃 연소. 자,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이 불에 탄다. 그러면 불꽃이 있어요, 없어요? 불꽃이 다 있죠?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불꽃 색깔이 좀 다른 경우가 있고, 불꽃의 크기가 좀 다른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불꽃은 다 있어요. 그럼 불꽃이 있으면은, 불꽃 연소면 몇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야? 4요소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했는데, 내가 철을 벌겋게 불달궜다. 그런 경우는 불꽃이 있어요, 없어요? 뭐, 우리 대표적으로, 기사에 했던 숯, 뭐, 이렇게 말했죠? 숯이나 철이나 기타 금속분 같은 경우는 불꽃이 없어요. 그때는 표면 연소에는 3가지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불꽃이 있고 없고는 뭐의 차이예요? 산소는 무조건 기체인데요. 가연물이 기체이면 무조건 불꽃이 있는 거예요. 가연물이 기체가 안 생겨. 아까 철에는 기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예. 그런 것들은 표면 연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불꽃이 이만하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불꽃이 이만하다. 왜 이만하고 이만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산소가 아니라 가연성 가스가 조금 나올 때는 이만하고 많이 나올 때는 이만하죠. 더 많이 나올 때는 더 큰 거죠. 그러면 불꽃 연소의 크기는 뭐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거야? 가연성 기체가 얼마만큼 발생이 되고 그 반응이 얼마만큼 연쇄적으로 계속적으로 반응이 되는지에 따라서 불꽃 연소가 원활한지 원활하지 않은지 큰지 작은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라는 거죠. 그죠? 네. 자, 좋은 얘기 있어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목재를 볼게요. 자, 맨 먼저 내가 여기 목재가 있네. 가스라이터로 딱 여기다 갖다 댑니다. 불이 탁 붙나요? 아니죠. 검게 타들어갑니다. 검게 타들어가요. 탄다는 이야기는 연소한다는 거죠. 근데 불꽃이 있나요? 없나요? 불꽃이 없으면 연소는 무슨 연소야? 표면 연소죠. 그런데 뭐가 없어요? 빛이 없잖아. 맞죠? 빛이 없잖아. 그걸 뭐라고 그래서 아까? 훈소라고 했잖아. 그래서 목재가 참 좋은 예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맨 먼저 목재에 불을 대면 검게 타들어가기부터 시작하는데 걔는 분명히 어떤 연소다. 근데 표면 연소일 거예요. 불꽃이 없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훈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턱 하고 붙죠. 근데 왜 붙어 이제? 내가 여기다가 가스라이터로 계속 달구었더니 이 목재가 열분의 반응을 통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목재의 주성분은 셀룰로스라고 해가지고 CHO가 주성분입니다. 얘네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죠. 요게 이제 쉽게 말하면 프로판이 아니지만 불꽃 연소를 합니다. 그러다가 얘가 계속 타나요? 일정 최피크점이 되면서부터 또 점차적으로 줄어들죠. 스스로 다 타한 거예요. 가스량이 줄어들다 나중에 어떻게 돼? 숯처럼 표면 연소. 시중에 팔고 있는 숯은 사실은 불꽃이 요만큼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더 쓰면 어떻게 돼요? 불꽃이 아예 없죠. 시중에 쓰고 있는 숯은 얘는 상품성을 가지고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숯을 만드는 곳에서 불꽃이 요만할 정도가 됐을 때 강제로 불을 끄는 거죠. 목재 안에 뭐가 좀 남아있어야 돼? 얘가 좀 남아있어야 돼, 목재 안에. 그래야 내가 그 숯을 가지고 사실은 구입해서 고기를 구워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이제 더 태우니까 나중에는 불꽃이 없이 벌겋게 되겠죠. 표면 연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부시도 사그러지면서 빛이 없어지죠. 없어지면 꾸역꾸역 타잖아. 어떻게 해야 돼? 훈소라고 하는 거죠. 맞나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철이 지났어요. 이제 한여름에 이제 가족 단위로 어디 가족들과 놀러 갈 때는 꼭 남자들이 이렇게 고기를 구워야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설거지도 하고. 예. 그럴 때 고기를 구우면서 이야기해야 돼. 예. 지금 철이 좀 지나가지고 별 재미는 없네. 예. 불 붙일 때 훈소, 표면 연소 시작했다. 니네들 잘 봐라. 그 다음에 표면 연소 중에 뭐 이거 쭉 설명하면, 어유 아버지가 그것도 알았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이런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얘기죠. 자, 일단 불꽃 연소는 왜 발생한다고요? 불꽃은 왜 있어요? 가연성 기체와 공기 또는 우리가
산소라고 말하죠. 가연성 기체와 산소가 혼합하면 연소하는 일반적인 연소 형태죠. 사효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표면 연소는 뭐가 없어요? 산소는 있죠. 가연성 기체가 없습니다. 가연성 기체가 없이 가연물 표면에서 공기와 산화 반응을 하는 연소 형태라고 말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네. 자, 우리 교재를 보셔요. 교재를 보시면 우리는 항상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때 위험하냐죠. 우리는 항상 공부하는 어느 때 위험하냐. 두 가지 연소가 있는데 어느 때 위험하냐. 자, 그 표가 있습니다. 4페이지에. 자, 불꽃 연소, 표면 연소가 있는데 불꽃 여부 있다 없다죠. 그죠? 네, 있다 없다. 그다음 연소 속도. 자, 어느 게 더 뜨거워요? 표면 연소하고 불꽃 연소하고. 불꽃이 연소가 더 뜨겁죠. 그러니까 속도가 어때? 반응 속도가. 뜨거우면 에너지가 크다는 거니까 반응이 빠르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고기를 구울 때 스스로 고기를 구워요. 너무 불이 세면 어때요? 너무 세면 겉은 타고 속은 안 익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은은하게 익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까 말한 남자분들이 휴가 때 고기를 구우면 요즘에 다 어디를 가든 드럼통 반 딱 잘라가지고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도록 해놓잖아요. 그죠? 근데 고기를 구우면 욕먹을 확률이 90%야. 나 그래서 고기 안 구워. 밖에 나가도. 다른 거 다 했는데. 왜 해요? 내가 원래는 숯을 밑에 깔고 불을 붙이는 건 나는 표면 연소를 의도한 거예요. 에너지가 많이 안 나와서 서서 익히려고 했는데 삼겹살을 사가지고 갔더니 기름이 떨어지면서 불꽃 연소가 확 올라오죠. 불꽃이. 내가 의도하지 않는 불꽃 연소가 되는 바람에 겉은 타고 속은 안 익고, 그럼 옆집 아저씨는 고기도 잘 굽는데 당신 그것도 못 굽냐 등등등 욕을 많이 먹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를 해줘야 돼. 나는 표면 연소를 의도했는데 삼겹살로 인해서 불꽃 연소가 돼가지고 고기가 탔다. 설명을 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들어주죠. 그런 사정이 있었네요. 이렇게 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런 이야기야. 그죠? 예. 자, 연소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방출 열량이 많다, 적다. 연쇄 반응이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이해 안 되는 분 있어요? 없죠. 예. 그 다음에 어떤 연소 물질, 그죠? 예, 뭐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표면 연소하는 거는 딱 뭐예요? 가스 안 나오는 거, 금속. 뭐 철뿐만이 아니야. 알루미늄도 그렇고 마그네슘도 그렇고 금속에 해당되는 건 전부 다 뭐예요? 기체가 안 나와요. 다 표면 연소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숯, 코우크스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표면 연소고 나머지는 다 불꽃 연소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고 합성 수지류 중에 뭐가 있어요? 열 가소성, 열 경화성. 너무 유명하죠. 우리가 대부분의 합성 수지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뜨겁게 열을 가하면 부드러워지고 녹는다. 뭐 대표적으로 PVC라든지 폴리에틸렌, 포리프로필렌 등등등은 뜨거우면 녹고 불에 탈 때 불꽃 내죠. 근데 합성 수지 중에서 우리 집에서 쓰고 있는 남비나 주전자에 붙어 있는 플라스틱은 어때요? 녹나요, 안 녹나요? 안 녹죠. 걔는 열을 가해도 가소성은 부드러워진다는 성질이고 경화성은 딱딱해진다는 거죠. 근데 뭐 그게 부드러워지는 건 느낌이 오지만 딱딱해지는 건 느낌이 안 오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열 경화성은 열을 가해도 녹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주전자 뚜껑에 있는 플라스틱 녹는 거 잘 못 보셨죠? 간혹 불량은 내가 보기 봤는데 그때는 약간 녹긴 녹는데 안 녹아요. 걔가 뭐야? 열 경화성이죠. 열 경화성. 걔를 사실은 몇 천도 되는 곳에다가 딱 갖다 놓잖아요. 그럼 금속하고 똑같아. 벌겋게 됩니다. 불에 타는 거죠. 무슨 연소야? 표면 연소. 그죠? 네. 그래서 열 경화성 합성 수지. 그럼 우리가 합성 수지를 구분할 때 어느 게 더 위험해요? 열 가소성이 위험하겠죠. 그죠? 네. 소화 대책. 나중에 보겠지만 자, 우리가 지금 뭐 여러분들 소방서 기사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가 불을 꺼야 돼. 그러면 가연물을 없애주는 연소는 제거 소화. 이건 물리적인 겁니다. 물리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산소 공급원을 산소를 차단하는 것도 물리적인 것이죠. 점화원,
온도를 낮춰주는 것도 물리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면 연소나 연소의 3요소에 대한 부분의 소화 방법은 뭐 이름은 다 다르지만 물리적인 소화 방법만으로 소화가 가능해요. 물론 뭐 셋 중에 하나의 방법만 쓰면 되긴 하지만 전부가 다 뭐야? 물리적인 거라는 거죠. 그런데 불꽃 연소에는 요 세 개까지는 물리적인 소화 방법이 맞아요. 근데 얘는 뭐야? 일단 무슨 냄새가 나? 화학적인 냄새가 나죠. 연쇄 반응이죠. 그러면 연쇄 반응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불꽃 연소이기 때문에 반대로 순조롭게 하지 못하게 하면 되잖아. 방해하는 걸 뭐라고 그래? 억제한다. 기사 때 하셨죠? 그래서 억제 소화. 반응을 막 하고 있는데 반응을 막 못하게, 뭐로 못하게 해야 돼? 화학적인 걸 통해서 못하게 해야 돼. 화학적인 걸 통해서. 얘랑 반응하는데 여기다가 더 반응을 잘하는 애를 하나를 집어넣어줘. 여기다 이렇게. 예? 그럼 얘 없었을 때는 둘이 반응 잘했거든? 근데 다른 얘보다 반응을 잘하는 애를 다 넣어주면 얘가 얘랑 반응할 거 아니야. 그죠? 방해한 거죠. 뭐로 반응한 거야? 물리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라 화학적인 것으로 방해한 겁니다. 그래서 걔를 억제 효과, 억제 소화 또는 뭐야? 반응을 느리게 하는 거, 부촉매 소화 이해했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소화 방법 보시게 되면 불꽃 연소에는 물리적인 소화 방법도 있고 화학적인 소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써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표면 연소는 오로지 뭐밖에 없다. 물리적인 소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연소 속도가 있습니다. 연소 속도. 정의. 아마 이게 우리가 말 화재 역학의 일부에 대한 부분인데, 자, 어떤 물질 연소 속도는 뭐로 한다 그랬나요? 우리는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 에너지가 얼만큼 많이 나왔는지가 연소 속도를 알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예. 그런데 그건 우리가 실제적인 정의는 그게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빠르게 감소를 하느냐죠. 얼마나 빠르게 감소를 하느냐. 이것이 반대, 얼마만큼 빠르게 생성이 되느냐겠죠. 맞죠? 자, 반응하기 전에 얘 전체 100g 있었습니다. 반응 전이야. 그리고 얘는 반응 전이니까 0이었겠죠. 그죠? 네. 반응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90, 80, 70, 60, 50으로 줄어드는 것만큼 90이면 10이 될 것이고 80, 20이 될 거 아니에요. 단순한 거잖아. 그래서 반응 속도라는 것은 단위 시간 동안에 반응물이 줄어드는 양이다라는 거지. 다르게 말하면 생성물이 늘어나는 양이라고 말해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근데 이 정의는 그 법에 있는 정의가 아니잖아. 법에 있는 정의는 그대로 암기해야 되는데 이것은 학자들이 자기들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맞는 말이야. 반응물이 줄어드는 양. 1초에 몇 그램 줄어드나 1분에 몇 그램 줄어드는지 1시간에 몇 그램 줄어드는지 반대는 생성되는 양을 가지고 어떤 연소 속도라고 한다. 연소 속도는 무슨 속도랑 똑같은 말이에요? 반응 속도랑 똑같은 말이지. 반응 중에 연소 반응이라는 말이니까. 그죠? 네. 자, 영양 요소가 있습니다. 영양 요소. 반응 속도의 영양 요소. 우리 소방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경험이 많아요. 네. 우리가 안전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화재와 연소와 관련된 경험이 되게 많거든. 접목시키면 돼. 내가 프로판을 불에 태우든 목재를 불에 태우든 프로판은 너무나 불에 잘 타는 것이다 보니까 뭘 해도 별 차이를 못 느끼는데 만약에 목재나 종이 같은 것들로 봤을 때는 똑같은 목재와 종이지만 이 물질이 잘 타는 거랑 늦게 타는 거랑 뭐에 따라 달라요?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르죠. 환경에 따라. 그러면 반응을 잘할 때는 뭐가 있어? 온도가 높으면 반응 잘하죠. 말했잖아. 10도씩 상승할 때마다 반응 속도는 두세 배 빨라진다. 그죠? 예. 맞죠? 예. 그래서 보통 여름이 겨울보다 불에 잘 타. 온도가 높으니까. 아닌데. 겨울이 불 더 잘 나던데. 그것은 건조해서 그런 거지. 실제적으로 건조도만 동일하다면 여름이 잘 타는 거죠. 그죠? 예. 자, 온도가 높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그 다음에 여기 가연물이 산소랑 반응을
잘 할수록, 그 다음에 산소의 농도가 높을수록, 오늘 계속 그거 이야기 할 거거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인자가 어느 때 반응을 잘하고 어느 때 못하는지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몇 개 적어 놨는데 영양 요소가 뭐야? 가연물질의 종류가 무엇인지, 산화제의 종류가 무엇인지, 가연물질과 산화제의 혼합비, 이것이 아주 적당히 혼합이 되어 있으면 반응을 잘할 텐데 어느 한쪽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반응 안 하겠죠. 이걸 뭐 암기해야 되는 거야? 아니죠.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화염의 온도, 그죠? 압력, 공기의 공급 상태 등등등에 따라서 우리가 불에 잘 탈 건지 안 탈 건지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그죠? 이해할 수 있다. 3번에 연소 속도의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냥 한번 보시고요. 그죠? 자, 피크 농도와 소염 농도 하고 좀 쉬겠습니다. 이건 좀 암기하셔야 돼요. 피크 농도라고 하는 것은 얘는 지금 어떤 물질이 연소하기 전이고요. 소염이라는 것은 불을 끄는 농도잖아요. 이거는 지금 연소가 진행 중인 겁니다. 둘 다 어떠한 불연성 기체를 넣어서 안전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 피크 농도라는 건 뭐냐면 가연성 혼합 기체. 이 가연성 혼합 기체가 뭐냐면 이거죠. 지금 저겁니다. 이거 프로판하고 공기를 할게요. 그냥 보통 우리가 산소를 보는 게 공기. 요 두 가지가 적당히 혼합이 돼 있어. 어떤 게 적당히예요? 폭발 범위, 연소 범위 들어보셨죠? 예, 이 프로판 가스가 적당히 폭발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두 가지 혼합이 되어 있으면, 자, 사실 얘만 있으면 불부터 안 붙어. 안 붙잖아요. 얘만 있으면 불 안 붙잖아요. 뭐 어떻게 해줘야 돼? 적당히 혼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연성 혼합가스라는 이야기는 요걸 말하는 거야. 적당히 혼합이 되어 있어. 이게 폭발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점화온을 가하면 불이 붙죠. 그죠? 자, 이 안에 지금 프로판과 공기가 섞여 있는데 적당하게 혼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뭐라고 말해? 절대 점화온 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다가 이 가연성 혼합 기체를 무엇으로? 비가연성 혼합 기체로 만들어 놔야지. 물론 뭐 점화온도 가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러면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돼, 이제? 해방군을 갖다 집어넣어야지. 여기다 CO2 가스를 잔뜩 집어넣어놔. 그래서 CO2 가스와 같은 불연성 기체를 집어넣으면 이 범위를 벗어나겠죠. 폭발 범위를. 걔가 뭐야? 비가연성 혼합 기체로 만들기로 돼야 될 것인데, 이때 불연성 기체의 최소 농도를 피크 농도로 한다. 이 CO2 기체를 넣는다 그랬죠. CO2를 몇 %를 집어넣어야 비가연성 혼합가스가 될 거냐. 최대는 의미가 없어. 최대는 많이만 넣으면 되잖아. 근데 넣고 어느 정도가 넣었을 때 딱 벗어나느냐. 뭐예요? 둘 다 불연성 기체의 최소 농도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야. 불연성 기체의 최소 농도야. 똑같이. 둘 다. 근데 얘는 어때요? 소염 농도니까 이미 불이 붙어 있어. 우리가 가장 쉽게 말하는 질식소화에 대한 개념이지. 예, 불이 붙어 있는데 여기다 CO2 가스를 집어 넣었어. 불을 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뭐의 농도겠어요? CO2를 얼마를 집어 넣어야 불이 꺼지나? CO2 100% 들 거예요. 뭐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최소 얼마를 집어 넣어야 똑같은 이야기로 불연성 기체의 최소 농도를 소화 농도라고 한다. 공통점 뭐예요? 둘 다 불연성 기체의 최소 농도. 차이점은 바로 뭐예요? 현재 불이 붙어 있는 상태냐 아니냐의 상태죠. 어쨌든 두 가지에 도달하면 안전해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불이 꺼져서 안전할 것이고 점화원 가해도 이 상태에서는 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안전을 위한 것이다라고 본다는 거죠. 됐나요? 네. 자, 잠깐 쉬었다가 1번에 가연물을 하겠습니다.